갑상선암의 뚜렷한 원인이라고 밝혀진 것은 몇 가지 있지만 확실하게 정확하게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방사선 노출이나 요오드 섭취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요오드 섭취입니다. 요오드 섭취, 갑상선암이 관련된 이유는 인체에서 유일하게 요오드를 사용하는 곳이 갑상선이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내륙 지방을 가게 되면 마트에서 갑상선 첨가 소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그 지역에서는 요오드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는 사실 흔하게 볼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해조류, 특히 김, 다시마, 미역 등을 자주 섭취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소금에도 요오드가 충분히 들어있고요. 이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저희는 천일염 또는 구운 소금 등을 쓰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바다에서 나온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내륙지방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 없기 때문에 암염이라고 해서 이제 소금산에서 채취한 소금을 쓰기 때문에 그것은 요오드가 부족한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요오드 첨가 소금이란 걸 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오드 섭취가 암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일상적으로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그분들이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드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임신, 출산 전후로 요오드, 그러니까 미역국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 미역국을 어쩌다 한번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큰 솥에 끓여서 몇 끼, 그리고 또 몇 줄을 먹으면 좋다는 민간 속설, 어떻게 보면 전통? 그런 식습관이 있는데 이것이 갑상선에 굉장히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이것이 여자 몸에만 무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해가 갈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량이 아니라 뭐 외국 학자들은 폭탄 정도로 설명하거든요. 요오드 폭탄이라고. 그 정도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도 한국의 갑상선암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검진을 많이 해서 그렇다, 화강암지대라 방사능이 나와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식습관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오드를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과량 섭취하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목 주변에 혹이 생기면 갑상선암을 의심해 보기는 사실상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목 주변에 림프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림프절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이랑 관계되는 건데 이제 림프절염이라고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목 주변에 뭐가 만져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염증이 사라진 후에는 이제 그런 없어지기 때문에 멍울이나 만져지는 것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 암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이제 감염이나 아니면 어떤 면역 체계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갑상선은 여기 아담스 애플이라고 이제 목젖 밑에 있거든요. 여기 만져지는 게 갑상선 암인데 바깥에만 뭔가가 만져진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암이라기보다 다른 걸 더 의심해야 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사실 갑상선 암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다기보다 뭐 목에 이물감이 있다던가 연하곤란, 호흡곤란 아니면 목소리가 쉬었다던가 이런 경우에 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주변 병의원을 가셔서 초음파만 한번 대봐도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다른 복부 초음파가 가장 흔한데 복부 초음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쉽습니다. 모양만 딱 봐도 거의 암이나 아니면 혹이나 이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주변 내과 가셔서 초음파만 한번 대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그때 바늘 검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은 중요하지만 병원 한번 가보셨을 때 초음파 한번 해보는 것이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이랑 갑상선 항진증 내지는 저하증이랑 관련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갑상선 항진증 같은 갑상선 질환이 있을 경우에 암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암이 있다고 항진증이나 결핍증이 무조건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갑상선이 안 좋으니까 암이 생길 거야 라고 가능성은 약간 올라갈 수 있다 정도만 알면 되실 것 같아요. 갑상선 암이랑 이런 기능성 질환, 그러니까 항진증이나 저하증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건 따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이제 그레이브병이라고 엄청 갑상선이 항진되는 병이 있고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건데요. 우리 몸이 우리 갑상선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항진증처럼 옵니다. 그러다가 폐경 이후에 연세가 한 60, 70 되면은 계속적인 공격을 받은 갑상선이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갑상선 저하증으로 약을
이제 연세 드신 다음에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하시모토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양 쪽에 흔하고 일본 의사가 처음 발견해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랑 관계가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레이브지, 하시모토인지 구별이 딱 돼요? 좀 진행이 돼야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레이브병 같은 경우는 항진증이잖아요. 항진증이라서 굉장히 갑상선이 큽니다. 그리고 갑상선이 크다는 것은 보통은 기능이 높다는 거거든요. 힘센 사람들 근육이 크잖아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크고, 만약에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도 해야 돼요. 그레이브병은. 근데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약간 다릅니다. 이게 크기가 굉장히 커지진 않고 약간 염증 소견 초음파로 볼 수 있고요. 그레이브병은 피검사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발되는 그런 물질이 피검사에 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갑상선 자가검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가검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수술 방법을 결정하거나 병기를 설정할 때 일단 갑상선 혹, 갑상선 암의 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1cm 이하의 갑상선암을 미세 갑상선암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전체를 절제하지 않고 그 부분만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갑상선 호르몬을 계속 드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절제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이 작고 암이 빨리 커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가검진을 통해서 암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야 전공자니까 맨날 갑상선을 만져서 여기 갑상선 위치가 여기 있는데 이런 게 만져지니까 여기 갑상선암이 의심되니까 초음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뚜렷이 만져진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1cm 이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1cm가 이상이 되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최소 1cm 이상이 되어야 목소리가 쉰다던가 아니면 이물감이 있다던가 같은 자각 증세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각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처럼 촉지를 통해서 자가 검진을 하는 방법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갑상선암은 굉장히 밖에 있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자가 검진보다는 병원에 가셨을 때 초음파만 한번 대보시는 것으로도 쉽게 갑상선암을 진단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가 검진 하지 마세요. 네.